신초라는 거는 앞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단부 신초 새로 나오는 순. 그 신초가 곡선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수세가 안정적이고 암꽃 형성이 늘어난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리코메 법칙입니다. 눕혀주면 꽃눈 형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하우스 안쪽에는 농기가 하기가 좋은데 이게 보통 그 일반 하우스 저기가 규격이 5m 60인가 피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가운데에다가 뭐를 심어도 돼요. 5m 60 정도 되면 높이가 160인가 160이 아니지 훨씬 더 높지. 얼마나 오더라 그게.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저기 강원도 행성의 손경이라고 하는 농가는 농사를 자꾸 머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당귀를 심어서 또 당귀는 당귀대로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주로 어떻게 하고 말뚝 30cm 받고 10cm 띄워가 해서 90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하우스 골조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아치재배라는 것은 태풍 많이 불고 폭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변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굴성으로 그런 놈들이 피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 태풍 불고 그럴 적에는 웬만하면 바르면 다른 거 안 뽑히는데 이놈들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벌렁벌렁 뽑힐 정도로다가 천근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덕식으로다가 그냥 했던 거 다 자빠져 버리고 그러면 저거 뭐 이렇게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에 벼 세우기 노력봉사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때는 벼 품종이 키가 컸었어요. 그리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는 연약하게 커가지고 바람만 보면 다 자빠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자빠지는 돈이 있잖아요. 그 품종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단간형으로다가 개량을 했죠. 벼 키가 좀 작게끔. 그리고 질소 비료 덜 주게 하고 그 대신 가리질 비료하고 인산질 비료, 가리질 비료, 질소 비료의 그 효능 효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소 비료 좀 덜 주고 원래 키가 작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가리질 비료 좀 더 주면은 딱딱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다음에 인산질 비료는 줘야지 꽃 피고 열매가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요소의 균형 시비 중에 질소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기를 수평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재배하면은 수직으로 세울수록 생장은 강해지나 꽃눈 형성이 불량해진다. 수평으로 눕힐수록 꽃눈 형성이 좋아진다는 것이 리코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형 이건 이제 아치형으로 이건 조그만 아치예요, 그죠? 그 하우스 골조는 굉장히 큰데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형으로다가 재배했을 때 비해도 최소한 20% 이상은 더 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00 나오면 120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미자 묘목의 경제 수령.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더 따먹을 수 있다. 한 번 심은 것이 10년에 갱신한다고 그러나? 그럴 것 같아. 한 2년 정도 더 오래 둘 수가 있다. 내재 수용으로 태풍, 폭설 등의 피해 발생이 감소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데 하여간 눕혀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은 경지 이용은 효율이 높아지겠죠. 예? 큰 하우스에다가 심는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당 네 줄기, 4개를 유인해서 초기 수량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시설 자재비가 대량 소요된다. 땅줄기 밑에서 신초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밑구녕에 나오는 거 구기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전지전정이 필요하다. 미전정, 안 잘라줬을 적에 조기 번무에서 수광 및 통풍 장애가 생기면은 생육이 굉장히 불량해진다. 그러니까 햇빛 잘 보게 하고 바람 잘 통하게 해주는 게 생명이에요. 특히 이제 넝굴성으로다가 여러 가지를 올려서 갖다 꽉 채워 타면은 과감하게 잘라서 해야 된다.
이게 V자형을 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밑에서 나오는 거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년지 요 내기도 이거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계속 잘라줘야 돼. 이걸 안 해주면은 과범하고 꽉 차버리면은 통풍 수강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2줄기씩을 올린다. 결실이 끝난 3년차 줄기는 잘라버리고 옆에 있는 게 다시 나오니까 말이죠. 늙으면은 수태 능력이 떨어지잖아.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울타리 수용보다는 원줄기를 많이 확보해서 수량을 한 20% 정도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각도에 따라서 60도로 해보고 45도로 해보고 그러는데 45도에서 대조구에 비해서 약 13%더 나더라. 60도로 했을 적에 포장 관리는 수량은 좀 떨어지지만은 넓게 벌려주면 작업하기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이름을 갖다 이렇게 이제 요새 이렇게 뭐라는 게 이거. 이 파이프도 해달라고 꺾어주잖아요. 요렇게 꺾어달라면 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와서 구부려서 꺾어주더라고.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만 이쁘게 한다면 요렇게 요런 정도 하면은 요런 거 한 두 틀을 해가지고서는 한 10m씩만 해놓으면 엄청 이쁘고 좋죠. 복층. 그거 이제 중간에 첫살치로 한번 쳐가지고 밑으로 한번 가고 이쪽 저 복층. 그거 아파트 질꼭대기를 복층이라 하나요? 그게 엄청 넓잖아요. 그게 이제 혼합형이라는 건 아치형에다 가운데 또 이렇게 세워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수강 통풍 장애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헐렁하게 해주는 게 질 좋은데 토지의 경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도 할 수 있고 V자형을 갖다 아치에다 V자를 이렇게도 보내고 여기서 60도 45도로 벌려가서 이렇게도 올리고 그러니까는 근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서도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수강 햇빛 받는 거하고 바람 통하는 게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자 뿔 갖다 파종해서 덮어 씌우면은 묘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묘목. 근데 이거 조금 이따 씨 먹고 하니까 그냥 저기 어디지 거기 옥천군 이월이죠? 이원인가? 이원면에 전국의 나무시장이 제일 클 거예요, 거기가, 그죠? 없는 거 없어. 시골 장날도 다 있어. 오일장 가봐도 이런 거 다 나와. 그런 데 갔는데 잘 보고 사야 되겠죠? 묘목도 실한 놈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우량 묘목이 지제부가 요 뿌리하고 줄기하고 요 접점, 여기를 지제부라 합니다. 땅에 심었을 적에 뿌리하고 줄기하고 구분돼. 여기를 지제부라 하는데 지제부의 직경이 최소한 3mm 이상 안 되는 거. 너무 가늘은 거는 약해요. 가늘은 것이 오면.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짧을 것. 그 눈과 눈 사이면 미간이라나? 사람은 미간이 좁으면 못 쓴다면서 이게 넓어야지 된다면서요. 근데 이건 눈과 눈 사이. 그러니까는 마디와 마디 사이라고. 마디는 아니다. 눈과 눈 사이.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놈. 뜨면 여기 하나 눈 있고 여기 이렇게 이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지제부에 병에나 동에 없는 거를 골라는데 그건 잘 봐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마르지 않게끔 일단은 좀 파묻어 놨다가 가을에 심을 때는 10월이나 11월 달쯤 그리고 보통 요새는 3월 중순에 봄에 많이 해요. 가을에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피필름이라는 건 비닐입니다. 비닐이나 볏짚을 덮어줘서 뿌리가 건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뿌리 굽힘을 방지해줘라. 묘목도 보면 잔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갖다가
잔뿌리 많은 거 넣다 보면 갖다 뭐 뭉치고 다져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잘 펴주란 얘기지. 그러고 물 잘 빠지게끔 일반 나무 심는 식으로다가 심으면 된다. 근데 배수가 잘 안 되는 땅 같은 데는 조금 두둑 높이 해주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두둑을 높이 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땅 같으면은 한발 피해는 아무래도 덜 할 테죠. 가뭄 피해는. 아까 그 정부우세성은 니코메 법칙을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눈에서 발생한 가지가 세력이 제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부의 눈이 빨리 발화하고 생장한다. 아래쪽 신초와 생육 차이가 올라간다. 묘목을 소금 작업을 해서 5마디 여기를 잘라. 지금 5마디라는 게 눈 5개예요. 눈 5개. 거기를 잘라줘서 여기에서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우세라는 게 여기 잘라놓은 요 바로 밑에 거기 가지가 세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기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줄기를 많이 두는 게 좋으냐 작게 두느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봤을 때 이게 좋다고 해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한두 줄기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줄기를 갖다가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줄기 저기를 하면은 양분을 흡수하고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12남매 키우는 집하고 아들 둘만 난 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두면은 안 되니까는 새순 유인하는 방법이 신초가 이렇게 크면은 가지소금하고 아까대로다가 잘라주고 그러고서는 밑에 줄기에 있는 이파리 훑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잎을 훑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다가 감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갈 때 시작할 때는 그 유인을 해줘야지 따라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지가 찾아가게 놔두지 말고 처음에는 갖다 이렇게 좀 걸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가고 이게 저기 그 무슨 그 그물 같은 거 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끼어가서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만 올려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지가 타고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팽팽팽팽 감는 게 아니야. 느슨하게 감아요. 이게 제대로 감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겠죠. 여기서 심어서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다 이제 밑에서는 열매가 덜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타고 옆으로 간다든지 그래 줘야지 돼. 이거 뭐 저 영양 관리하는 거 비료 얘기인데 말이죠. 출하기에는 좀 저기 충분히 비대기하고 출하기는 충분하게 주고 개화결실기에는 비료 성분 특히 질소 같은 거는 갖다가 영양생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영양생장을 촉진하는 질소비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혼선이 생겨버려요. 이 자꾸 클라고 그러고 꽃 필 때는 이때는 개화기 때는 비료를 좀 영양을 좀 덜 들어가게 해주고 그 대신 꽃이 펴서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굵어질 적에는 거름을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대기에 충분히 영향을 주는 게 영양적으로 가장 불안정해서 이때가 비대할 때가 그러니까는 꽃 펴서 쬐끄맣게 시원체 생겨가서는 오미자 송이가 조그맣게 됐을 때 이때는 영양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기 낙과가 발생이 심하다. 그래서 적과하고 이파리 따주고 시비랑 관리하고 병치 예방제 비대기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 밑거름 주고 웃거름 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농사 질 때 참고하시고 이것도 산에서는 병이 없어.
산에 자생하는 것들은. 근데 사람이 자꾸 주물떡거리기 시작하면 병이 생겨요. 근데 구기자에서도 탄저병 있고, 탄저병은 웬만한 게 다 있어. 고추 제일 심한 게 탄저병이고, 오미자에도 탄저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이병. 앞에 작물에서 전문이병, 탄저병은 다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매에 생기는 것이 이 흰가루병이 병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라요, 나중에. 예. 참깨 제일 많아요, 이게 흰가루병이. 그 다음에 그 노린재,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노린재. 이게 해충들이 거위벌레, 칡나무 깍지벌레 이런 나무기 때문에 이게 목본이라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댐배들은 뻘거이들이 많고 병도 많아요. 자벌레는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가는 놈들이 있어요, 자벌레. 주머니 나방, 상하이벌레,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탄저병이 있었고, 흰가루병이 있었고, 전문이병은 당귀에서도 얘기했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다가 이것들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다 타버려요, 여기가. 후기에 가면 시커멓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생육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문이병이면서 모든 병은 고온 다습 조건에서 아주 우점한다 그러나 극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후가 고온 다습하다 여름에 푹푹 찐다 그럴 때 그러고서는 푹푹 찔 때 이러다가 햇빛 빨 끝나잖아요. 바싹 그냥 타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기상 특징이에요. 6월 상순 장마기에 발생하면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최성기입니다. 세력이 약하거나 과도한 결실을 준 포장에서 증가. 시바리가 없으면 면역이 약해 사람하고 똑같아. 그리고 과도한 결실, 많이 달았다고 좋은 게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과일은 작아지고 면역력은 약해지죠. 사람을 따지면. 그래서 이런 전문이병 발생도 많습니다. 약을 꼭 뿌려줘야 되고 특히 오미자는 과번무 너무 빡빡하게 그냥 막 잘라줘야 돼. 막 잘라줘야 돼 그냥. 근데 아까워서 못 잘라 농사를 짓다고 그러면. 근데 잘라본 사람은 아니까 자르죠. 흰가루병 아까도 보였지만서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파리하고 일매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보인다. 4월 달부터 고온 건조하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 특히 초기에 방지하지 못하면 당년 수량은 뚝 떨어진다. 그러고 비대장애도 생기지만서도 나중에 뻘겋게 익었을 때도 희게 남아 있잖아요. 이게 못 팔아 먹이는 것들. 그래서 흰가루병에는 물을 분사해 제가 잘 안 씻겨 솔직한 얘기가. 근데 여기다가 석회 유황합제라는 거죠. 석회 옛날에는 포르도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포르도액. 그 다음에 깍지벌레. 그게 그 앞에 한 작물에도 전부 등농약제가 있다고 전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오미자에도 이게 옛날에 농약을 이름을 바꿨어. 작물 보호제. 요즘은 농약이라고 안 부릅니다. 작물 보호제. 그래 흰가루병에는 이런 약 쳐라. 그래서 사용 적기도 다 나오고 그러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잘 안 따라해.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거 다 붙어 있어요. 언제 쳐라 이런 게 다. 그 이제 발병적. 근데 이제 수확 직전에 쓰는 거는 농약에 반감기 있다는 얘기도 했죠. 반응해서 없어지는 기간. 그래서 15일, 30일 수확하기 15일 이전에는 요때부터는 치지 말아라. 한 달 요때는 치지 말아라. 그대로만 하더라도 잔류농약 같은 거 안 걸리는데 그걸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농약박 주인이 대충 내주면 그냥 갖다 치는 거 그냥. 근데 요즘은 많이들 공부들 해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은 꼼꼼히 따져서 다 공부를 해요. 탄저병에는 칡나무 깍지벌레는 뭐 치고 요것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러면 뻘거지. 갈색매미, 날개매미충이라는 거. 이거하고 또 알록달록 별로 외래 해충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 보지도 못했던 거. 이 꽃매미라는 거 있잖아요, 꽃매미. 뻘거지 중에 꽃매미.
야외 가보 저 밭에 가보면 이런 꽃매미 많아요. 저 과수원 같은 데 가보면은 보기에는 이쁜데 이게 다 갉아먹는 해충이란 말이지. 이런 것도 꽃매미, 갈색 날개 매미충이나 꽃매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서도 못 보던 것들도 굉장히 외래해충이 많이 들어와서 그 식물 검역이라는 게 엄청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저 전라북도 진안군 부근에 저기 저 시험장이 있으니까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주변의 농민들이 오미자농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신초나 이파리에 가서 아까 그 무슨 뻘거에서 그거에서 열매까지도 이렇게 가해한다는 얘기죠. 이파리는 물론이고 배설물 때문에 끄름병 생기고 과실의 품질이 저하되고 지금 저런 뻘거지 피해도 많지만 떼까마귀 같은 것들 아이고 엄청 심해요. 떼까마귀 그러고 길고양이 피해 그런 것도 지금 옛날에 없던 그런 그 피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겨. 참 세상이. 그다음에 방제 방법은 뭐 약 쓰면 되는 거고 보통 그 성충이 산란하기 전에 알감은 확 기가 없어져 들어가니까는 그 전에 잡아야 되고. 그러고 살아있는 놈이 야간에 활동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해가 진 후에 약재를 뿌려라. 이제 수확 후 관리는 착색 과정은 이렇게인데 이게 더 익어야 돼서 이제 과립의 길이와 폭은 개화 후 꽃 피어서 열매 시원체가 되고서부터 한 달 반, 한 50일 정도에 급격히 증가를 한다. 개화 후 110일, 그러니까는 50일까지 커지고 110일부터 적색을 나타내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일이면 넉 달이잖아요, 어지간히.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달려 있으면은 병 피해, 충 피해를 받을 기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재 때 고시된 약재를 제대로 쳐줘야 된다. 천연 방제 같은 건 안 됩니다. 안 돼. 약 쳐야 됩니다. 보통 8월 하순에서 9월 하순. 근데 이거 생과로 쓰니까 그렇지 사실은 약으로 쓰려면은 선이 맞기 직전까지 두는 것이 좋아요. 수확 후 3, 4일에 수확 후 이게 생과기 때문에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통 말리면 이렇게 말리고 근데 이렇게 결풍건조기에 말르면 이렇게 빨갛게 잘 안 말라요. 시커멓게 돼요. 시커멓게. 그러면 시커멓게 되면 값이 작아 또 그것도. 그렇게 말리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설탕 절이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 조건에서 40도 열풍 건조하는데 이게 저 50도, 60도면 시커멓게 된단 말이죠, 이게. 시커멓게 되는데 40도하고 60도, 20도 차이인 것 같아도 이거로 하면 이틀에 말릴 거 이거 일주일 걸려요.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냅다 쪄버리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색독해 가지고 보면은 60도 그냥 갖다 뻘거면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건조 시간 나흘 걸린다는데 이거로 하면은 하루 저녁만 하면 내놓고서 말리면 다 말라요. 그러고 이제 한번 따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따야 되니까는 여기 밑근육에 깔았던 거 부직포 걷어주고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월동해충들이 2m가 다 들어있으니까 드러내서 갖다가 태워버려야지 나중에 여기 병이 다시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걷어내기만 하지 아까워서 못 태워내냐 또 깔아야 되니까 뭐 돈이 얼만데 이게. 그래서 월동해충들을 잡느라고 왜 가로수 같은 것도 겨울에 볏짚 싸주잖아요. 볏짚 싸주는 게 거기 와서 월동 그거만 갖다 태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월동해충 갖다 이제 방지하느라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바짝 말랐을 적에 여기 남아 있는 뻘거지 잡으려고 살충제 치는 거고요. 그러면 많이 땄으면은 양분을 그만큼 뺏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추비를 주어 가지고서 이게 해걸이 있다고. 해걸이 한 해는 덜 달리고 한 해는 은행나무도 해걸이 있고 산수유도 해걸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걸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땄을 경우에는 질소만 좀 조금 더 줘라. 그 다음에 여기 걷어낸 다음에 퇴비를 좀 더 뿌려줘라. 그러고 이제
내년 신초 받기 위해서 전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니면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요. 무식하게. 응? 새줄기 발생 준비 시기예요. 그래서 곁가지 발생 생장 촉진을 준비하는 시기라. 그래서 1, 2월에 하던 걸 갖다가 요새는 아무 때나 필요하면 하라니. 그러니까 한참 퍼렇게 클 적에도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섞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 기술이 필요 없고 무식하게 하면 되냐. 막 해야지 그게 덧다. 오히려 아껴서 내비두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수강, 통풍. 그거를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그러게 보통 보면은 세약한 가지는 어차피 이파리 나왔자 거기 이파리 나왔는데 힘만 쓰는 거예요. 에너지만 나가.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줘서 실한 놈만 남겨놓고 또 이게 좀 덜하다 그러면 끝에 잘라져 버리면 정단 우세성을 해서 여기서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들성부른 식물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중간에 나간 가지가 이게 전처럼 여기서부터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심어놓고서 이렇게도 끊어보고 저렇게도 끊어보고 요 밑에 것들은 수꽃 많이 핀다라고 3, 4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는 굵기 3미 이상 길이 80cm 이상 눈이 충실한 가지를 내비두고 웬만하면 끝이 말라 죽은 것들 이런 거 자르고 가늘은 것도 수꽃 피니까 그거 잘라버리고 요점은 그런 거예요. 가지 밑을 바짝 자르라는 얘기죠. 절단 전정하면 정단을 전정하면 수꽃이 많이 핀다. 그러니까 암꽃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공간이 넓어져서 팔을 활짝 필 수 있게 편하게 해주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강전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끼지 말고. 그 이제 겨울에 이제 5년까지 간다 그래도 1, 2년 차에는 병든가지 죽은가지 제거하고 3년 차에 가서는 꽃눈 형성이 되는 결과지를 많이 남기면서 약한 결과지를 솎아주고 4년 차에 가서는 겹치는 가지 그거 잘라져 버리고 약한 거 또 솎아주고 그리고 이제 5년 차에 가서는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미끈하게 잘라서 새순 받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그 리제너레이션을 시킬 적에는 한 줄 잘라서 양쪽 줄 당겨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내 마음대로. 엿장사 가위치기요. 이렇게 자르든 저렇게 자르든.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싹 비면은 당장 수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새순 받고 반은 수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 삭벌해서 그냥 그럼 싹 끊어버리면 한 2년은 굶어야지. 엄청 과범무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놓으면 (50% 정도) 확 깎아냈을 적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전정량을 많이 해줬을 적에. 오미자 찹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